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무기 거래는 정말 놀라운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의 미국과 유럽산 무기에서 한국 무기로 전환하는 과정은 국제 방위 산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죠. 이 거래의 배경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했고,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했으며, 이는 한국의 무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계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이러한 군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예상됩니다. 이런 협력 관계는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장의 오래된 왕실 문서가 전 세계 군사 외교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죠. 심지어 이 문서로 인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를 결정하게 된 배경까지 밝혀졌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사건은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 사이에 수백 년을 넘나드는 인연의 끈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침략과 분할을 겪어온 나라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이제는 동아시아의 분단 국가인 한국의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거리가 먼 듯했지만 역사의 한 장에서 이미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문서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교 역사학과의 미하우 부젠스키 교수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해독하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폴란드와 조선, 두 나라가 200년도 더 전에 이미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하우 교수는 평소 폴란드 왕실 문서 해독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폴란드가 국권을 상실했던 18세기 말의 것으로 당시 폴란드 왕가의 일원이 망명길에 올라 머나먼 조선 땅까지 이동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문서에는 당시 정세와 여정, 그리고 조선에서 겪었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폴란드는 조선에 감사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하우 교수의 말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 문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학계와 언론에 공개하면서 폴란드 사회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미하우 교수의 발표 이후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태도를 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의심과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과거의 인연이 밝혀지면서 관계자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역사는 때로 현재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해외도입 자문위원인 에바 코발스카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무기 도입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인물 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폴란드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적 문서의 내용과 그것이 현대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인연과 신뢰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1795년 유럽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제3차 분할로 국토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완전히 나뉘어졌고 폴란드 왕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제프 폰 라도비치는 비밀리에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머나먼 동방의 나라 조선이었죠. 요제프 폰 라도비치의 여정은 거의 영웅적인 모험이었습니다. 미하우 부젠스키 교수는 왕실 문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추적을 피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을 통과한 뒤 마침내 조선의 땅을 밟기까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요제프는 조선에 도착한 후 고관들의 도움으로 한양 근교의 한 산속 별장에 은신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국인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지만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이방인에게 특별한 예우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요제프는
조선의 문화와 풍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유교적 가치관과 의리를 중시하는 점에 큰 존경심을 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극적인 사건은 그가 산에 사냥을 나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미하우 교수는 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요제프는 호랑이의 습격을 받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선의 사냥꾼들이 그를 구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왕족을 구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요제프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호랑이의 발톱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들 때 조선인들이 화살로 짐승을 물리쳤다. 그들은 나의 신분을 알고도 목숨을 걸었다. 조선은 의리의 나라이다. 이 은혜를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이 극적인 구조 이후 요제프는 약 한 달간 더 조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회복기 동안 조선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조선의 활과 화약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화포와 활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 요제프가 조선을 떠날 때 우리가 다시 강해질 때 이 은혜를 갚을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문헌사학과의 박 교수는 이 부분을 해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감사를 넘어서는 거의 국가적 약속에 가까운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이후 폴란드의 역사가 순탄치 않았기에 이 약속은 200년 넘게 잊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제프는 조선을 떠난 후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귀환은 폴란드의 국운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123년간 국가의 지위를 상실했고 요제프의 조선 방문 기록은 많은 왕실 문서와 함께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혀갔습니다. 이 문서가 최근에야 발견된 것은 거의 운명적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하우 교수는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방위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과거 조선과의 인연이 드러났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왕실 문서의 발견은 현대 폴란드 사회에 잊혀진 역사적 인연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이들이 이 문서의 의미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폴란드는 국방 분야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안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나토의 네이티오의 동쪽 방벽 역할을 하는 폴란드는 군사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죠. 특히 노후화된 소련제 무기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 도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해외 도입 자문위원인 에바 코발스카의 말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고 우리의 무기 체계는 현대전에 맞지 않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무기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강국의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무기 시스템은 가격이 매우 높고 납기 일정도 길며 기술 이전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조선, 그 가난한 나라의 후손이 만든 무기를 어떻게 믿지? 한고이, 장성의 냉소적인 발언이 폴란드 군부의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무기 성능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는 한국이 단지 미국 기술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바 코발스카 역시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오랜 무기 체계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큰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뢰하기 어려웠죠. 이런 의심 속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수출본부의 이동훈 대령은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폴란드 측과의 협상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동훈 대령의 이 한마디는 후에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첨단 무기 시스템을 제안했고 이는 가격과 성능 면에서
서방 국가들의 제안을 크게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은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하우 부젠스키 교수의 발표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폴란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하우 교수가 발견한 왕실 문서는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상 고려되지 않는 요소, 즉 역사적 인연과 문화적 연결고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조선이 보여준 기술력과 의리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러나 문서 발견 직후에도 군부와 정치권의 회의적인 시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냉전 시대부터 서방 국가들과 협력해왔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에요. 폴란드 국회의원 중 한 명이 공개 토론에서 발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동조했고 한국산 무기 도입은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는 점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문화평론가들은 조선과 폴란드의 역사적 유사점을 강조했어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침략과 분화를 겪었으며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우리와 조선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극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바르샤바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공감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폴란드 사회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군부가 한국산 무기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연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전에서의 성능 증명이었죠. 미하우 부젠스키 교수는 그의 발견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으로 생각했으나 곧 이것이 국가적 차원의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는 바르샤바 국제외교포럼에서 왕실 문서에 대한 첫 공개 발표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일 뿐입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미하우 교수는 후에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적 발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국제외교포럼에는 군사 전문가와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해 있었고 그의 발견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여러분, 이 문서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닙니다. 미하우 교수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던 빚이 있습니다. 그들이 망국의 왕을 구했고 지금은 우리 국토를 지킬 기술까지 갖췄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 한마디가 폴란드 군사외교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숙연해졌고 특히 에바 코발스카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에바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한국을 단지 신흥산업국으로만 여겼던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말이죠. 미하우 교수의 발표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폴란드 전역에서 역사적 문서와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군부와 보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역사적 인연은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성적이었으나 그 또한 미하우 교수의 발표에 내심 흔들리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 무기의 실전 테스트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대표단에게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수출본부의 이동훈 대령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본국에 연락했고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테스트 시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동훈 대령의 회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폴란드와의 인연을 증명하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최신 무기 시스템을 폴란드로 직접 보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무기 수출 협상과는 다른 전례 없는 움직임이었죠.
폴란드 군 훈련장에서 직접 무기의 성능을 시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미하우 교수와 함께 왕실 문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요제프 폰 라도비치가 조선에서 보고 감탄했던 무기 체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재조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제프가 기록한 조선의 화포는 당시 유럽의 것보다 진보된 형태였습니다. 조선의 무기 기술은 이미 그 시대에도 뛰어난 수준이었죠. 박 교수의 연구는 한국 무기의 역사적 정통성을 더욱 강화했고 미하우 교수와의 공동 발표를 통해 이 내용이 폴란드 사회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조선의 기술력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세계적 수준이었고 오늘날 한국의 첨단 무기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 설명은 폴란드 지식인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실전 시연이었습니다. 시연 날짜가 다가오며 폴란드 전역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폴란드 남부의 군사훈련장으로 몰려들었고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에바 코발스카는 공식 평가단 대표로 참석했고 미하우 교수도 특별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미하우 교수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인연이 현대에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200년 전 요제프가 조선인들에게 구원받았던 그 순간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시범 훈련이 시작되자 K9 자주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웅장한 자태는 폴란드 군 관계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동훈 대령은 침착하게 한국 기술진을 지휘하며 자주포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분당 6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40km가 넘는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도와 신뢰성입니다. 지금부터 그 성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훈 대령의 신호에 따라 K9 자주포는 원거리 표적을 향해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공중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모습에 참관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독일산 자주포와의 비교 시연에서 K9의 우수한 기동성과 발사 속도가 돋보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에바 코발스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평가지에 빠르게 메모를 적으며 주변 동료들과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죠. 다음은 K2 흑표 전차의 차례였습니다. 흑표 전차는 기동력과 방호력, 화력이 모두 뛰어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거친 지형에서의 신속한 기동과 정확한 사격 성능은 폴란드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독일산 전차와 비교해 흑표 전차는 더 가볍고 빠르면서도 화력은 오히려 우수했습니다. 저 전차는 마치 호랑이처럼 움직입니다. 폴란드 육군 지휘관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는군요. 흑표, 검은 표범이라 적절한 이름이군요. 마지막으로 FA-50 경공격기가 하늘을 가르며 등장했습니다. 그 날렵한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죠. 저공 비행과 정밀 타격 능력을 선보이며 FA-50은 경제적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춘 항공기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FA-50은 최신 전자장비와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동훈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파일럿 훈련이 비교적 쉬워 실전 배치까지의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전 훈련이 끝나고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폴란드 측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미하우 교수는 이동훈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시연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하우 교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국에서는 요제프 폰 라도비치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나요? 이동훈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문서 연구 과정에서 폴란드 왕족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미하우 교수님의 발견 덕분에 퍼즐이 완성된 셈이죠.
두 사람의 대화는 역사의 끈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0년 전 조선인들이 폴란드 왕족을 구했고 이제 한국은 기술로 폴란드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역사적 인연의 회복이었죠. 평가회의에서 에바 코발스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혁신과 신뢰성의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독일산 무기와 비교했을 때 정확도와 속도, 내구성 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언은 회의실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던 인물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된 것이죠. 한 명 군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평가를 발표했고 모두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하우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복원입니다. 200년 전 조선에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왕족을 구했고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최첨단 기술로 우리나라를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을 침묵으로 가득 채웠고 잠시 후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평가를 넘어서는 역사적 화해와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날의 시연과 평가회의는 폴란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즉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 유럽을 압도하다, 잊혀진 동맹, 이제 기술로 부활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미하우 교수의 역사적 발견과 무기 시연을 연결시키는 기사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측면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인연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강대국에 둘러싸여 고통받던 두 나라가 이제는 서로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무기에 회의적이던 폴란드 여론이 미하우 교수의 발언과 실전 성능, 입증 이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방, 은혜를 갚자는 구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이는 곧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죠. 바르샤바의 한 시민은 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니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행사가 자발적으로 열렸고 양국 간의 역사적 유사점을 강조하는 학술 대회도 개최되었어요. 바르샤바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는 폴란드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았지만 끝내 독립을 지켜낸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점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전직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화제에 동참했습니다. 조선이 폴란드를 도운 적이 있다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부끄럽습니다. 에바 코발스카는 국방부 내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 과거 편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사과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죠. 폴란드 주요 방송사 TVP는 조선이 만국의 왕을 구한 나라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미하우 부젠스키 교수를 중심으로 왕실 문서의 발견부터 한국과의 군사협력까지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단순히 무기 거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작 책임자는 밝혔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놀라운 역사적 유사점과 연결고리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18세기 말 폴란드의 분할과 국권 상실부터 시작해 요제프 폰 라도비치의 망명 여정을 극적으로 재현했고 그가 조선에 도착해 호랑이 습격에서 구출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중반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식민지, 분단을 겪고도 지금은 무기 수출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나라로 기술이 철학을 품은 나라로 불립니다라는 내레이션이 인상적이었죠. 고려대학교의 박 교수는 인터뷰에서 조선시대의 화포와 현대 한국의 자주포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 모르나 외세의 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방위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던 역사적 필요성은 동일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는 미하우 교수와 이동훈 대령이 함께 왕실 문서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이 문서는 200년을 뛰어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라는 미하우 교수의 말에 이동훈 대령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의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장기 군사협력 조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이 역사적 협력의 주역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오늘은 양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라고 폴란드 대통령이 선언했고, 한국 대통령은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역사적 경험과 가치관에서는 가까운 나라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서명식 이후 바르샤바 시내에 조선 기념비 제막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조선 사냥꾼들이 호랑이로부터 요제프를 구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하단에는 의리로 맺어진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새겨졌죠. 미하우 교수는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오래전부터 진심으로 도와준 나라였다는 것을이라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이후 첫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공식 배치 행사가 열렸고,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 국기를 달고 행진했어요. 한때 회의적이었던 에바 코발스카는 한국의 무기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폴란드의 국방을 책임질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행사 다음 날 미하우 교수와 이동훈 대령은 문서를 다시 살펴보며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인연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협력으로 이어졌듯 오늘의 동맹은 또 다른 미래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